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저를 환영하고 박수를 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옆에 인상을 팍 쓰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 자발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마 끌려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인사치레로 가보자고 그러니까 내 가서 한번 들어는 준다. 그렇지만은 그거 다단계판이라면서 또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거 난 절대로 안 할 거거든. 그리고 물건 사라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살 거고 사업하자고 그래도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주르륵 나와서 돈 많이 번다고 쇼하고 그러고들 있는데 내가 절대로 안 속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마음문을 굳게 잠그고 계시는 분이 딱 몇 분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긴장 푸셔도 됩니다.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를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그 조건이 나이를 따지거나 학력을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또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한 2명 빼놓고는 다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사업자가 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또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이 제품은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물건을 사서 쓸 이유가 없겠다. 나는 이 회사에서 파는 화장품이나 칫솔이나 치약이나 무슨 샴푸나 이런 것을 내가 현재 사고 있는 데서 그대로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겠다. 품질도 좋은 것 같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정 금액을 사라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사겠지만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업자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를 하시더라도 성공을 못 합니다. 왜?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권유를 하고 다니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들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서 결국은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여기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을 사서 써야 되겠다. 정말 품질도 좋은 것 같고 가격도 내가 평소에 사서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싼 것 같다. 그래서 사업자를 안 하더라도 소비는 내가 애터미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업자를 하실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나무 얘기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 나무 얘기는 안 믿더라도 자기는 믿어야 돼요. 자기의 뭘 믿어야 되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제품이 싼지 비싼지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치약 평생 쓰셨죠? 칫솔도 평생 쓰셨죠? 화장품도 거의 평생 쓰셨고 또 샴푸도 평생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써보기만 하면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지만은 최소한 소비자로서는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소비 전문가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좋다, 싸다 판단을 내리면은 그거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전문가가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도 못 믿어. 자기도 못 믿어. 그러면은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자기의 판단은 최소한 믿어야 되고, 그게 이제 소신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판단해 보니까 확실하게 싼 거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신껏 권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권해서 그 사람이 쓰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믿는 것은 이제 함부로 믿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으면은 성공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믿을 만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놈쯤은 있겠지. 혹시 그놈이 애터미 회장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오늘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올라오신 리더분들은 연봉이 다 2억이 넘는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3억 되시는 분, 4억 되시는 분, 5억 되시는 분, 6억 되시는 분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자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을 믿고 따라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회사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믿을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 한번 믿어보자, 그 사람 말 한번 믿어보자 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공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믿을 건 아니지만은 자기 판단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제품을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팔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다단계 판매 회사를 믿을 수가 없냐면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법적인 다단계 회사들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합법적이지만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불법적인 다단계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다단계 회사들이 있어요. 소위 금융 피라미드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돈을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매월 100만 원씩 15개월을 수당을 주겠다. 이런 회사들. 요게 법적으로는 다단계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업을 하는 금융업이죠. 돈을 얼마를 넣었더니 얼마를 계속 돈을 주더라. 이건 판매업이 아니고 금융업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회사에다가 절대로 돈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찍어주면 법적으로 바로 걸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유장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만 원짜리 갖다가 100만 원, 1,0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바보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바보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돈을 어떻게 찍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에 판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합법을 가장한 불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동안 사기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불로소득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은 결국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짚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저희 회사의 경쟁 회사로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봐야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순수하게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이기는 거다. 그런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사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진입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유지비가 없어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달 얼마를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전혀 붙어 있질 않아요. 여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한 달에 매달 받는 사람들이 올라왔지만 이분들도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를 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회원 조건하고 똑같아요. 회원 조건이 어떤 거냐면은 1년에 한 번만 물건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내 물건을 한 번도 안 산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다 제거를 해버려요. 회원에서 탈퇴를 시켜요. 그 사람은 회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액 수당을 받는 리더들도 1년에 한 번만 물건을 사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든 20,000원짜리든 한 번만 물건 사면은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유지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자, 유지 조건이 없는데도 매출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야 되고 그것이 생필품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야만 되는 그런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필품이면은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건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돈이 없어도 사요.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도 이는 닦고 도망다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치약은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다 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치약이 저희가 4,400원에 팔아요. 한 개당. 그런데 번들로 사면은 묶음으로 해서 네 묶음을 한꺼번에 사면은 2,900원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치약이 200g짜리 치약이고 기능성 치약이에요. 그러면 2,900원이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예.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게 싼지 비싼지 모르겠다. 싸다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써보면 되는 거예요. 써보면은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능성 치약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입안에 천연 항생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폴리스는 벌집을 무균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입안에 세균이 항상 문제죠. 여기다가 화학적인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프로폴리스가 이 치약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치주 질환, 잇몸 질환, 또 충치라든가 이런 것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치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마제도 아주 고급 연마제, 고운 연마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품질의 치약들은 대개 약국에서 뭐 10,000원, 20,000원대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치약이 일반 치약보다도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2,900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쓰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니나 친구나 친척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싸고 좋은 치약이 있는데 써봐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치약이 싸고 좋은 치약을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트로 4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사시면은 1개 살 수도 있고 2개 살 수도 있고 3개 살 수도 있고 4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트로 4개씩 사시게 되면은 요 한 개 가격이 15,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이 고급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15,000원도 안 된다고 하면은 쌉니까 비쌉니까? 가격은 무조건 싸죠. 어떤 분은 너무 싸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가 그분이 이걸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한 세트에 100만 원 정도 하는 미국 제품 S 모 제품을 쓰고 있었대요. 그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한 세트당 6개가 76,500원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한 개 가격도 안 되는 걸 세트로 주는데 이런 싸구려 제품을 내 얼굴에다 어떻게 발라 그래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발하고 엉덩이에만 발랐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발하고 엉덩이 피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명품을 얼굴에다 썼는데 얼굴은 안 달라지고 엉덩이하고 발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얼굴에다 한번 발라보자. 그랬더니 명품으로도 변하지 않던 얼굴이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을 얼굴에다 바르고 그 명품이라는 것을 발하고 엉덩이로 내렸다고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의 엉덩이를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그분이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격은 싸지만은 엄청나게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을 처음부터 싸게 팔았던 건 아니에요. 저희 회사를 만나기 전에 그 애텀이라는 회사가 설립되기 2년 전에 SBT가 설립이 돼가지고 이걸 시판을 했었어요.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그때는 5종 세트에 38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금 76,500원에 팔면서 양도 더 늘리고 거기에다 비비크림 하나 더 집어넣어갖고 6종 세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엄청 낮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싸구려 제품이 아니었고 우리가 초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거를 국민 화장품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고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방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이거를 절대품질의 제품을, 그러니까 절대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좋다가 아니고 이상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극상이에요, 극상. 그런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팔아요, 절대 가격. 이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가격하고는 달라요. 상대 가격은 어디보다 싸다 이건데 우리는 이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하는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메스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매스는 대중이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는 프레스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중명품이다. 명품인데 대중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메스티지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중명품. 메스티지. 메스티지 전략이 바로 애터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초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의 제품을 초대량 생산을 통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여러분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애터미의 방침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를 굳이 15,000원 이하에 팔 거 뭐가 있느냐. 3만 원에 팔아도 싸고 4만 원에 팔아도 싼데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제품이 국민 화장품이 됐어. 지금 이제 연간 100만 세트가 팔립니다. 이 제품이. 그러면은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제품이지만은 100만 세트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초 화장품 세트가 지금 100만 세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이예요, 타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애터미의 6종 세트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된다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장을 확대를 해 나가면은 누군가는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가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영 위기가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 그냥 죽어요? 참새가 죽어도 째가고 죽는다고 분명히 가격도 내리고 품질도 올린다고 하고 온갖 조치를 다 하다가 죽지 그냥 안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절벽 밑으로 이제 떨어져 죽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뭔가 가격도 내리고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더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아붙이면은 반드시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가격도 낮추고 뭔가를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그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몰아붙이다가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하더라도 우리 가격은 못 따라온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자가 없지만 우리가 잘 나가면은 뭔가 이제 자기네들도 막 따라오는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100% 나온다고 보고 그때 그들은 널널하게 안 나와요. 우리 같은 회사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그들도 단단히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를 못 따라오도록. 그리고 아예 진입할 생각을 못 하도록. 진입 자체를 사전에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화장품, 그런 고급 화장품을 15,000원에 아이고 만들지도 못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진입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화장품 공장들 다 망하면 어떡할 거냐? 뭐 어떡 하기는 그냥 애터미 사업자 되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나타날 회사들도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 해모인 같은 경우도 이 해모힘이 이게 60호에 77만 원 팔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SBT가 설립이 됐어요. 2년 전에. 2년 동안 팔고 있었던 게 60호에 77만 원씩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연구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약 50억이 들어가고 7년, 8년에 걸쳐가지고 15명의 박사 의사급 연구원들이 붙어가지고 연구를 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77만 원에 팔리다 보니까 먹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포장을 이제 30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30호에 이제 14만 8천 원 하다가 7만 6,500원까지 낮췄어요. 30호에. 그러면은 약 5분의 1로 다운을 시켰죠. 60호에 77만 원 하던 것을 30호에 7만 6,500원으로 낮췄으니까 5분의 1로 가격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건지 돈이 없다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환자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환자들 중에 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가격을 낮추기는 낮췄지만은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산 공장에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 보고 가격 정말 우리 낮은 거 아는데 요즘 생산량이 더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몇 포 더 담아준다고 적자 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적자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 박스 좀 키운다고 박스 업체에서 돈 더 달라고 안 하겠죠? 그랬더니 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탱크 요만한 데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따만한 탱크로 만드니까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원가 절감이 많이 되죠? 조금 더 줘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럴 것 같대요. 여러분 여기 공장 1층에 여기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가 있어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오셔도 안 들어가 보시더라고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한 탱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니까 원가가 줄였을 거니까 12포만 좀 더 넣어줍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걸 42포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한 6포만 더 넣어주면 적절할까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우리 그 김치봉 대표사님 보면요 아주 순박하게 생겼어요. 저는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장돌배기 같이.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얘기를 하면은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잘 응해 주셔요. 물론 그분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응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주면은 더 많이 팔린다. 그래서 이 박리다매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같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몇 포로 또 늘렸냐면은 44포로 또 늘렸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기 이게 한 달분이라는데 60포가 딱 돼야 하루에 2포씩 해서 한 달분이 될 건데 44포니까 참 어정쩡하지요? 하면서 이제 그렇긴 해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그냥 60포 넣어주면 안 될까요? 적자 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6포를 늘려야 되는데 이 6포가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4포까지는 어떻게 늘렸어요. 근데 2포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박스가 위아래 박스가 다 튼튼한 싸바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박스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싸바리 말고 접이식으로 좀 바꿉시다. 그러면은 한 포 정도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카탈로그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이면은 이제 종이도 좀 바꾸고 그러면은 대놓고 먹는 사람들은 지난달에 샀던 거에도 있고 뭐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안 보고 버리는 수도 있고 물론 남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카탈로그라도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마른 수건 짜듯이 착같이 줄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60%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거의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냥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그렇게 리더 사업자나 누구 사업자들 중에서 더 달라는 사람도 없고 더 없어요. 그런데 누가 혼자 설치고 있냐면 박한길이 혼자 그거를 좀 못 늘려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여간 어떻게든 지금 이제 60% 만들 겁니다. 물론 생산성도 향상이 됐지만은 공장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 청궁 당귀 백작약 가격이요 거의 3배 정도가 뛰었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양을 지금 꽃배기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좋은 물건을 단 한 푼이라도 싸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초절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다른 방판 회사하고 경쟁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수당을 주면은 비싸도 사더라 하고 아주 널널하게 경영을 해요.
그리고 유지 조건이 있으니까 수당 받으려면은 니도들이 사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경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유지 조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목에다 칼을 하나 대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무슨 칼을 대놨냐면은 박한길 진짜 좋은 거를 갖다가 진짜 싸게 팔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 회사는 죽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제품 하나 결정을 할 때 정말 생씨름을 해요. 몇십 원, 몇백 원 가지고 어떤 때는 2달, 석 달을 밀고 땡기는 경우 있어요. 우리 김추봉 대표이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회장님, 저 가늘고 길게 갑시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하고 그러더니 왜 입원을 했냐고 그랬더니 입이 돌아갔어, 입이.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어느 한 아이템을 가지고 엄청 쪼아댔거든. 그리고 팔지 말자. 못 판다. 그 가격에 못 판다 하고 이제 완전히 제끼고 이제 막 밀어붙였더니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너무했나 싶어가지고 가격 줄 테니까 입 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고 처절하게 이거를 맞춰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지 그냥 싸구려 아무거나 갖다가 대충 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년, 60년 된 미국계 회사들이 보면은 아이고 한국의 이제 신생 회사가 뭘 역사를 새로 써? 저는 새로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불법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제거가 되고 했지만은 실제로 합법적인 회사들이 지금 메인에 앉아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은 썩 좋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라고 하거나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쓰던 것보다도 좋고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자녀들이 내한테 부담을 주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 주면서 살겠구나 싶으니까 하지 말으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접해보면 어때요? 부담이 없어요. 그럼 내가 부담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도 부담 없겠구나. 그러면은 쓰라고 권유를 하고 또 사업을 해보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확신. 여러분의 판단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품질은 좋고 정말 싸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품질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품질은 다른 방법 없어요.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써보세요. 이 제품 갖다가 써보세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냐? 회사로 반품을 해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단 석 달 안에만 좀 해주세요. 1년, 3년 가지고 있다가 반품하지 마시고 석 달 안에 빨리빨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자유스럽게 반품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반품률이 업계 10분의 1도 안 돼요. 보통 3%에서 5% 정도 반품이 일어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는 지금 0.36%에다가 0.27%에다가 지금 0.2%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품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그중에는 잘못 눌러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제품이 안 오고 다른 제품이 와가지고 반품하고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예요. 실제로 품질이 불만스러워가지고 반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품 공부라든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왜 제품 공부를 많이 시키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이 제품이 이렇게 비싼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저희 제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인 매장 가가지고 물건 살 때 공부해가지고 사요? 치약 살 때 공부해가지고 성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사잖아요. 내가 이거 쓰던 건데 써보니까 좋더라. 가격은 이 정도면 난 만족해.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900원짜리 치약을 파는데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파냔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안 하고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안 팔리는 사람은요,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그건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것은, 그거는 이 애터미 사업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산 거야. 오직하면 치약 하나 사라는데 안 믿고 안 사겠어.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무릎 꿇고 가서 빌어야 돼.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이번이 진짜다 요거는 하면서 무릎 꿇고 가서 팔아요. 그렇게 인생 반성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게 비싼 게 아니니까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파세요. 여기에 무슨 프로폴리스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만 공부하면 되냐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사람들 있죠. 공부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취미인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만난 분들은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특히 왕년에 한가락 하셨던 분들, 옛날에 그 직장에 있을 때는 판공기도 있고 뭣도 있어가지고 잘 나가고 폼나게 사시던 분들 중에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쪼잔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가면은 돈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 아주 답답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 해결하는 방법은요, 돈을 좀 버시면 돼요. 근데 돈을 버는데 조금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 대개 돈을 얼마를 벌겠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300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직장만 갔으면 좋겠죠?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이 돈 가지고 별 답이 안 나와요. 300에서 700 받아가지고는요, 애들 교육시키고 나면은 노후대 책 안 써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가요, 또 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똑똑한 애들 여기 다 모여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피 터져요. 그래서 그걸 피바다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경쟁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경쟁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은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연이 아니고 이렇게 벌겠다고 하는 이런 일자리는요, 경쟁자들이 적어요. 경쟁자가 없는 데를 뭐라고 그러냐? 푸른 바다 블루오션 이래요. 예. 한때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돈 버는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을 잘 안 가르쳐줘. 왜? 부자들이 제일 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게 제일 겁나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안 청소 자기가 해야 돼. 부자들 자기가 청소 안 하죠? 그렇죠? 설거지도 자기가 해야 돼. 왜? 아니 와서 가정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자가 돼버리면 안 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요, 노하우를 안 가르쳐줘. 근데 저는 착한 부자라 오늘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돈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아요. 돈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300에서 700 버는 것도 못하는 내가 3천, 5천을 벌려고 하면은 10배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성도 10배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300 버는 사람하고 3천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돈 벌기 제일 힘들다고 할까요? 왜 3억 버는 사람이 100배나 힘들어야지. 그런데 물어보면 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요. 3천 버는 사람은 뭐 그냥 돈 버는 거 쉽다고 그래요.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널린 게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벌수록 힘든다, 많이 벌수록 힘든다. 어느 쪽이에요? 적게 벌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공부 많이 한 애들이 전부 다 100대 1, 500대 1로 박 터지게 싸우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가야 돼. 또 한 가지.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면은요, 대부분 가난뱅이로 살아요. 수입에 맞춰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쓰는 분들 있죠? 가계부 잘 쓰는 분들. 그 중에서 쪼잔한 남자는 또 가계부 검사해. 아이고, 그것도 그냥 싸네 자식이라고 그냥. 여러분,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쓸까요? 안 쓸까요? 난 부자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가계부는 누가 쓰고 있냐면 전부 가난뱅이들이 쓰고 있어. 근데 가계부 쓰면서 평생 가난뱅이야, 보면은. 왜?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수입처를 찾아.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은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자녀들도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결혼할 때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자들은 사줘야 안 사줘요? 그걸 사준단 말이에요.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돼. 응? 왜? 우리 세대도 집 사기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요, 집 사기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줘야 돼. 그러면 집 사주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3천만 원 안 벌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왜 못 되냐면 부자 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는 뭐가 부자냐? 자녀들 집도 사주고, 형제간 중에 아프면은 치료비도 내주고, 어려운 친구가 아프면은 치료도 해주고, 조카딸 결혼할 때, 돈이 없으면은 결혼 내식비용도 대주고. 그런데 고모가 돼가지고, 결혼 한 100만 원은 줘야 될 건데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누렇겠다 가지고 예식장 나타나. 그러지 말고 한 3천만 원 줘.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면은 아이고 이달 수당 안 받았다고 하고 조카 주자. 그렇게 하고 예식장에 딱 나타나면은 그날은 신부보다 그 고모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요렇게 좀 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일만 벌이야?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을 만나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눈을 감아버려. 지금 눈 뜨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당달봉사들 많아. 눈뜬 봉사들 3천 5천 번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눈을 꼭 감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가끔 눈뜬 사람들이 있어.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 체질에 딱 맞네. 그래, 나는 3천 5천은 벌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면 말도 안 되네. 이 사기꾼들이네. 돈 많이 벌면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자기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으면은 여기 지금 2천 이상 버는 사람들 쪼르륵 나오면은 아이고 저 자리가 내 자리네. 드디어 발견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꼬고 앉아가지고
사기 안 치나 보자 그러고, 내가 속는가 보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건 안 믿거든. 나는 300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다. 3,000을 번다고?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세상에 제일 깨기 어려운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깨고 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혁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정말 내가 얼마를 지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구상을 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좀 쭉 펴고, 그래 바로 이게 내 체질에 맞단 말이야. 나 이런 걸 찾았어. 그래 나는 좀 베풀면서 살아야 돼. 친구 아프면은 1,0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딱 넣어주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치료나 잘해. 남으면은 저 애들 좀 학비도 보태 쓰고, 이렇게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속에 그런 거 응어리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녀들한테 집 사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친구가 아픈데도 내가 치료비 대주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조카 결혼식에도 내가 어려운 조카 있으면 내가 결혼비용 대줄 생각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동네 어려운 할머니 보고도 안 챙기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반대가 돼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좋은 사람이라고만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좋은 남편 되려고 하면은 아내한테 제발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 좀 안 시켜야 좋은 남편일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여기 앞으로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이것 좀 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좀 하고 가세요.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아.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도. 특히 남자들 아내를 데려올 때 가정부로 데려왔냐고. 여러분이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이걸 안 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를 안 하고 이웃집에 실업자 아주머니를 탁 채용을 해주면은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 일순간에 다 해결이 돼.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가 가가지고 알바하는 청년들 일자리까지 다 뺏어 먹어. 왜? 여러분들이 이웃집 아주머니를 채용을 안 해줘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일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타이완도 가가지고 제품 수출하는 수출 역군으로서 국익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애터미를 만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